네, 들으신 것처럼 국민연금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사회 각층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자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발언을 하면서 사태 진화에 나섰는데요.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쟁점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국민연금 인상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는데 간단히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실까요? 그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얘기를 했는데 예. 두 가지 요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란 없다. 그러니까 이 개편안이 그렇게 비춰지는 건 곤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문안의 초안일 뿐이다 그런 얘기였고, 두 번째는 이 자문이 아무래도 이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측면을 좀 외면했어요.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좀 주로 고려하다 보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고 논의하겠다. 이 두 가지 요지로 얘기를 해서 사실은 가만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최근에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이 국민연금 개편안이 흘러나온 것에 대한 상당한 불쾌감을 표현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거론되고 있는 개편안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네. 보험료는 더 많이 내고 더 오래 내고 또 돌려받는 시기는 늦춰지는 건데 가입자 입장에서는 다 반갑지 않은 내용입니다. 근데 가입자 입장에서 환영받을 만한 개편안은 없다고 예.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건상은 그런데 다만 아까 이제 앵커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용돈연금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이 국민연금의 그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이 거의 배제된 것 자체는 이제 당초 대선 공약이기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부 아니다 이렇게 선뜻 얘기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우선 두 가지 자문위 초안을 설명드리면 하나는 강한 펀치를 지금 당장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9% 보험료율을 1.8%포인트를 상향해서 예.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내 소득에서 얼마만큼 연금으로 떼줄 거냐 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받게 될 거냐 하는, 그거는 이제 45%를 유지하는 안입니다. 예. 이거 강한 펀치를 당장 맞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잔 펀치를 꾸준히 맞는 게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은 지금 예정대로 2028년까지 40%로 줄이는 대신 예. 보험료도 2033년까지 13%포인트 올리는 겁니다. 13%포인트로 9%에서. 예, 그러니까 4%포인트가 올라가는 거겠죠. 그때 받는 연령도 5년에 1세씩 올려서 2038년부터 65세에서 68세로 올리겠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천천히 그렇게 가는 방식이 있고 바로 가는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아무래도 이제 재정 안정이라는 측면을 조금 보다는 이제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측면을 강화한 아니긴 한데 예. 이것도 국민들이 보기엔 당장 올린다는 얘기로만 비치니까 예. 45%란 소득 대체율을 유지하는 거니까 네. 못마땅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한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추후 논의를 더하겠다는 뜻은 공약한 대로 이 45%에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지 왜 안 했느냐. 그러니까 아까 펀치의 비유를 했습니다만 마사지를 하고 뭐 강펀치든 잔펀치든 맞을 수도 있었는데 왜 마사지를 받는 그런 옵션 자체를 배제했느냐 하는 불만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예. 국민들이 가지고 청와대 있는. 국민청원 게시판 민원도 폭주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연금 더 내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반발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자체를 차제 폐지해달라는 게 청원의 요지가 많은데 워낙 지금 중산층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 서민들까지 소득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 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내는 것도 사실 부담스러운데 이제 뭐 이유야 어떠하든 간에 노후를 더 잘 보장해 줄 거라는 얘기도 없이 무조건 나쁜 옵션을 선택했다고 국민들이 생각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불만이 많으니까 폐지해서 차라리 본인이 선택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본인이 선택하게 하면 다급한 마음에 늘 미루게 돼서 예. 국민의 노후 보장이란 그런 공적 성격 자체가 무뎌질 가능성이 있어서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그건 쉬운 일은 아닌데요. 예. 또 하나가 국민들이 이렇게 화가 난 이유가 궁극적으로 더 많이 내야 하고 더 오래 내야 되고 나이가 더 들어서 받아야 되는 측면으로 가는 건 국민들도 어느 정도 납득하고 계신데 이걸 설득하는 과정 자체가 좋지 않았다는 거죠. 일단 언론에 뭐 누출이 된 건지 아니면 언론 플레이를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상 불가피론을 이렇게 흘리는 것 자체가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니었거든요. 예. 부정적인 소식을 사람들한테 전할 때는 무척
조심스러워야 되거든요. 예전에 왜 경쟁 국가에 가서 전쟁 선포할 때 사신들이 툭 내뱉으면 목 잘리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무척 조심스럽게 이제 여러 가지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건 올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국민들은 참아야 된다는 식의 흐름을 갖고 온 것이 국민들을 분노케 한 청원이 본물 쏟아지게 한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폐지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네.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마땅한 노후 대비 수단이 없잖아요. 그럼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연금까지 없으면 어쩌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국민연금이라는 게 이제 노후 기초 생활의 기본이거든요. 보통 선진국은 3단계의 노후 생활을 계획하고 예. 구조적으로 돼 있거든요. 기초적인 노후 생활은 이제 국민연금. 그다음 이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은 퇴직연금, 기업에서 보통 기업에서 나오시니까 그리고 나머지 여유 있는 분들이 개인연금을 통해서 여유 있는 이제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나마 가장 잘 돼 있는 게 국민연금이거든요. 실시한 지 한 30년이 됐고 자리를 잡았고 퇴직연금은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자리를 완전히 못 잡은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이 무너지면 이걸 폐지한다고 하면 당장 좋을 것 같지만 부담이 많은 중산층 서민들은 다급한 마음에 먼저 이걸 이제 손대실 테고, 그러니까 가입하지 않으실 테고, 그러면서 예. 어떤 노후 생활의 기초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이 예를 들어보더라도 국민연금 의무 가입제를 폐지하는 거는 현실성은 없는 데 아니다 이렇게 봐야 예. 되겠죠. 그러나 그만큼 화가 났다는 걸 표현하는 데는 충분한 의견들이었습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개편안을 들고 나온 배경을 보면 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 나중에 연금 정말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실제 실제로 그럴까요? 그런 질문이 많고요. 예. 근데 이제 연금이 고갈돼도 선진국의 예를 보면 이미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30년밖에 안 됐지만 선진국들은 100년 막 이렇게 오래돼서 예. 고갈된 예가 많습니다. 벌써 고갈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도 국가가 원래는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적립식이라고 그래서 그 연금 기금을 모아놓고 그걸 운용해서 그 돈을 가지고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34조 원이 지금 적립돼 있는데 그중에 634조 원이 적립돼 있는데 300조 이상이 운용 수익이에요. 운용 수익. 예. 그러니까 적립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고갈되면 이제 부과식이라 그래서 세금 부과하듯이 현 세대에게 부과하는 거죠. 그건 이제 세대 갈등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노후 생활을 위해서 지금 세대들이 부담하거나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자문위 초안에도 이게 논란이 됐었어요. 네. 국가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급한다는 걸 명문화할 거냐. 명문화하지 말자고 이제 자문위는 권고했는데요. 그 이유는 국가가 어차피 부담하는 거 그렇게 명문화한다고 큰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부가식으로 간다 혹은 뭐 명문화한다 이런 결정은 안 하고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런 결정을 내렸죠. 예, 올해 들어서 이 기금 운용 수익률이 0%대로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 운용을 제대로 못 해놓고 국민 탓으로 돌리는 거 아니냐. 네. 특히 뭐 최근에 뭐 기금운용본부장 자리는 1년 넘게 공석인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이제 불신과 이번에 국민연금 인상론에 대한 분노의 어떤 근거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이게 전해지는 과정도 있었지만 이 문제도 있어요. 비유하자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공부방 빨리 바꿔야 내가 공부할 수 있으니까 예. 큰 에어컨 사달라, 뭐 큰 조명기구 사달라 이런 것처럼 비춰져서 아니 우선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기금 운용을 잘하고 지난해에는 7%였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뭐 인력은 누출되고 공석으로 비어 있는 상황에서 당장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그게 국민들로서는 조금 더 화가 났던 이유가 됐던 거죠. 예, 정치권에서도 지금 국민연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뭐 국민연금 도둑방지법 3건을 제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어떤 뭐 언론 겁니까? 통해서 예. 이제 인상 불가피로 나온 거에 대해서 간보기식은 안 된다 이렇게 비판하고 했던데 이 점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누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당장 그 인상 불가피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2013년에 이제 세 번째 국민 재정 계산이라 그래서 건전한지 건강 진단을 받았고 예. 2009년하고 1997년에 이제 할 때 재정 안정성이라는 차원에서 노후 보장의 의무를 퇴색시키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8년까지 40%로 줄이자. 그러니까 거의 70%대에서 40%로 줄이면서 용돈 연금화한 면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3차에서는 거의 손을 안 댔어요. 2013년에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적돼서 이번에 뭔가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잘못했다, 전 정권의 주역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우리 국민의 2천만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짜놔야 되는 상황이고 고통을 분담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어려운 분들의 혜택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게 그런 지혜를 짜내야 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일단 재정계산위원회 개선안이 이번 주 금요일에 그렇습니다. 발표될 예정이고요. 예. 이게 최종 개편안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종안이 나오기까지 뭐 과정이나 또 언제쯤 나올지. 벌써 이제 예. 네 차례에 걸쳐서 이걸 했던 거고요. 이제 이번에 네 번째를 하는데 이 자문위 얘기는 문 대통령 얘기대로 권고안일 뿐입니다. 그냥 자문위 아닙니다. 정부안도 아닙니다. 예. 이걸 토대로 해서 정부가 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제가를 하고요. 그 9월 중에 그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10월경에 이제 국회로 이걸 넘기게 되면 국회 내에서 또 논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갈 길이 먼 부분인데 인상 불가피론을 섣불리 흘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무조건 인상할 것이다 하는 느낌을 줬기 때문에 말하자면 소통이 잘못된 측면이 좀 이게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